どうしたって消せない夢も止まれない今も誰かのために強く메하 사랑하는 맥단 여러분, 맥캣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귀멸의 칼날의 아주 귀여운 국민 여동생 카마도 네즈코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피규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발매를 했었던 랭고쿠 쿄지로의 바이브레이션 스타즈와 똑같은 동일한 라인의 반프레스토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네즈코가 두 가지인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맥캣TV의 구독자가 드디어 3,954분을 달성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열심히 한다면 구독자 4,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구독자 4,000명을 달성하면 또 한 번 구독자 이벤트로 피규어 나눔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바이브레이션 스타즈의 카마도 네즈코 피규어를 나눔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다른 피규어도 나눔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뷰는 사실 나눔을 하기 전에 우리 네즈코 피규어가 어떻게 얼마나 잘 나왔는지 리뷰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또 제가 이 피규어 하나만 리뷰하려면 너무 심심하니까 추가로 이렇게 두 개의 네즈코 피규어를 좀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우리의 카마도 네즈코 3종 피규어를 동시 비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피규어, 세가 슈퍼 프리미엄 피규어 SPM이라고 하죠. 세가에서 발매한 우리 카마도 네즈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이 피규어는 사실 발매된 지가 좀 오래돼서 제가 중고 매물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으로서 구하려면 중고 매물로도 한 3만원 정도는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피규어 자체는 이렇게 세가 특유의 블래스터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용산 애니메이트에서 어떤 분이 되게 양심없게 노박스 피규어를 뭐 한 6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뭐 한 2만원 선에 구매를 하시면 좋게 잘 구매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피규어 자체는 이렇게 피규어 소체랑 함께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가 굉장히 작네. 베이스가 작은 거는 전시하기가 아주 편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는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베이스로 두께도 굉장히 착해. 이 경품 피규어의 베이스들이 이렇게 두께가 되게 두껍고 되게 넓은 걸로 해서 많이 아쉽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 세가 SPM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굉장히 작네요. 이렇게 손바닥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카마도 네즈코 피규어를 전부 다 조립하시면 완성이 되겠고요. 자, 일단 네즈코 피규어를 살펴보시면 네즈코 피규어가 세가 피규어답지 않게 굉장히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일단 표정 자체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는데 네즈코 특유의 굉장한 순수함, 순수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눈의 동공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의 비율이 아주 정말 네즈코답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헤어 소체 부분의 광택이라든가 도색이 진짜 깔끔하게 잘 나는데, 물론 이런 끝부분에 도색의 이런 미스, 약간 흐트러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세가 SPM 피규어 치고는 정말 이거는 준수하게, 엄청 준수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네즈코의 옷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도 도색이 정말 이쁘게 연분홍빛이 정말 잘 가미가 되었고요. 네즈코 특유의 이런 무늬가 정말 적절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전반적인 포징 자체가 약간 부끄러워하는, 수줍어하는 그런 네즈코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피규어는 반프레스토 GNG 글래머러스에서 발매한 카마도 네즈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이 피규어도 발매된 지는 좀 오래 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좀 언박싱을 하게 되는 그런 피규어가 되겠고요. 아마 네즈코 피규어 중에 가장 높이가 큰 피규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NG 시리즈가 높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피규어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높이 자체가 일단 사람의 손 한 뼘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구성품 자체는 피규어 소체와 자그마한 베이스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이스가 거의 뭐 반프레스토 피규어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굉장히 작은데, 이건 거의 뭐 쿠키 수준인데 이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피규어 조립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판에 맞춰서 꼽아 넣어주시면
우리 네즈코 피규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네즈코의 헤드 소체를 살펴보면 이 피규어도 정말 네즈코답게 너무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시선 자체가 이렇게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살짝 각도빨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이런 식으로 이 각도로 전시를 해주면은 아주 잘 이쁘게 전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존 반프레스토 피규어보다 얼굴은 훨씬 더 잘 나왔고 일단 크기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편이어서 크기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세가 피규어보다 살짝 머리 반 개만큼은 큰 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가 피규어 자체도 원래 빵이 좀 크게 나온 편이라 반프레스토와 비교를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네즈코 피규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헤어스타일 소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세가 쪽이 좀 더 잘 나왔다고 보는데 이 피규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굉장히 작아요. 일단 세가 피규어 베이스도 작은 편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프레스토의 기존 베이스는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것인지 우리의 네즈코 피규어를 이런 식으로 피규어 자체는 크지만 베이스는 작게 아주 이쁘게 잘 구현을 시켜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상 반프레스토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가마돈 네즈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피규어 이미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헥토파스칼 킥을 날리고 있는 우리의 네즈코 피규어가 되겠는데 박스 자체에 이렇게 정면샷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인상 깊은 박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 2만원에서 22,000원 정도의 정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 스타즈가 랭고쿠를 포함해서 탄지로까지 조금 프리미엄이 생겼던 피규어 라인인데요. 이상하게 네즈코만 좀 프리미엄이 안 생기고 정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와, 이건 베이스 진짜 크네. 야, 이거 봐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반프레스토 피규어의 베이스인데 일단 구성 소체가 베이스, 그 다음에 피규어 고정용 기둥, 네즈코의 헤드 소체와 바디 소체 이런 식으로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베이스에다가 기둥을 핀에 맞춰서 기둥을 먼저 꼽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끝부분에다가 네즈코의 바디 소체의 망토 뒤편에 있는 이 핀 부분에 맞춰서 바디 소체를 먼저 끼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헤드 소체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헤드 소체 표정이 굉장히 강렬하게 잘 나왔어요. 인상을 빡 쓰면서 이제 오니들과 싸우는 네즈코의 모습을 잘 구현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다가 헤드에 맞춰가지고 앞머리카락 조심해 주시면서 헤드를 먼저 꼽은 다음에 바디를 꼽는 편이 더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헤드를 넣어 주시면 자, 요렇게 발차기를 하고 있는 헥토파스칼 오니킥을 하고 있는 네즈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네즈코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각도빨을 피규어가 전반적으로 좀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조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 치마 내부의 폭으로 감싸져 있어서 좀 뭐랄까요, 이 자세 자체로 좀 엉거주춤한 그런 자세로 보이기도 하고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포징 자체가 너무 좀 애매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귀멸의 칼날 1기의 그 가짜 하연, 가짜 12개월과 싸우는 그 모습을 좀 구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각도가 가장 베스트 샷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반프레스토의 이런 기둥 형식의 연출이 이런 건 거의 제1복권에서 많이 보여주는 연출인데 이런 식의 좀 전시할 수 있는 조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도 좀 많이 잡아먹고 베이스도 좀 쓸데없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피규어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여태까지의 탄지로나 랭고쿠 같은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라인을 살펴보시면 아마 탄지로가 이런 식의 조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걔네들에 비하면은 좀 연출이 많이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추가 촬영으로 준비를 한 3개의 네즈코 피규어의 비교샷이 되겠습니다. 왼쪽서부터 반프레스토의 네즈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네즈코, 가장 오른쪽이 세가의 네즈코 피규어가 되겠는데 일단 피규어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세가 네즈코가 기본적으로 좀 크게 나왔다 보니까 다른 피규어들에 밀리지 않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반프레스토 네즈코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형미 같은 경우에는 반프레스토의 네즈코들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세가 피규어는 조금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나 얼굴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반프레스토 피규어 전부 각도바를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가 네즈코가 훨씬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메인으로 리뷰를 했었던 바이브레이션 스타즈의 네즈코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워낙 역동적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그래서인지 피규어가 전체적으로 각도바를 좀 심각하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귀멸의 칼날의 국민 여동생 카마도 네즈코 3종 피규어를 비교 리뷰해 봤습니다. 네즈코 같은 경우에는 귀멸의 칼날에서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전단까지 따로 준비를 했을 정도인데요. 앞으로 귀멸의 칼날 2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 편과 최종 결전편까지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과연 그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네즈코 피규어가 발매될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본인이 귀멸의 칼날 팬이시거나 카마도 네즈코 라인을 모으시는 분이시라면 추천드리는 피규어가 되겠으며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네즈코와 같이 귀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